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이 8월 15일인데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고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의미 있는 날 이렇게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생각해본 문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광복부터 할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습니다. 사실 1945년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제 일본의 지배에 있으니까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2차 대전에서 일본과 싸우던 미국이요. 그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거. 일본 땅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히로시마라는 곳에 한 방, 그 다음에 나가사키라는 곳에 또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원자폭탄을 일본 땅에 떨어뜨리면서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원자폭탄의 피해는 정말 엄청났어요. 어이구. 자, 그래서 이 원자폭탄 두 방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8월 15일이에요. 무조건 항복이죠. 그래서 일본의 항복이 우리에게는 광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린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습니다. 이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광복인데 아쉬워? 이거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일본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냈다면 우리 진짜로 공격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더 떳떳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미국의 원자폭탄에 항복을 한 거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뭔가 떳떳하게 우리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광복이에요. 그러니 우리 광복의 기쁨을 누려야겠죠. 서울 시민들 나와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축해방 서울역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립니다. 동포들 돌아오고요. 이제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군은요. 자, 그럼 이 땅은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이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건국을 준비하는 세력들. 사실 광복 이전부터요.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고 건국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여운형 이라는 분이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운형이 이렇게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광복을 했잖아요. 그러니 여운형 선생님이 아주 재빠르게 이제 원하던 광복을 이뤘으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그 당일날 8월 15일 당일날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막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그래서 줄여서 건준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운형이 이런 건준을 만들어서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선생님들도 들어오시죠. 누구신가요? 젊은 날의 김구 선생님.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 미국 쪽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귀국을 합니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한반도로 속속 모여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정부를 수립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일본이 떠난 후 우리 땅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 요 38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국 군대가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련은 지금 없어요. 그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주변 나라들도 공산화시키는데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소련이라는 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해체됐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공산주의의 어떤 그 대표 국가라고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그 소련이 점령을 했고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을 한 거죠. 근데 왜 38선이냐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적도가 있고 요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불러요. 이걸 위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34도에서 42도 사이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정도가 딱 보니까 38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딱 반반 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38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에 각각 다른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남북한에 각각 군대가 점령했으니까 군대가 정치하는 것,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소련군은 북쪽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미군은 남쪽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미군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요, 미군정은 이런 김구,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 땅에 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자기네들끼리 한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한반도에 어떻게 하면 정부를 세울까? 우리나라 정부 세우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 결과가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소 공동위원회, 정부 수립을 위해서 지금 미국과 소련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정부 수립하는 동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 영, 중, 소 요 네 나라가 한국을 맡아서 통치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 회의의 결정사항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 나라 안에서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먼저 우익은 한마디로 보수, 자본주의 그쪽인데요. 그쪽에서는 신탁통치가 웬 말이냐. 우리 방금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는데 라고 하면서 신탁통치 반대를 외치고요. 그 다음에 반대 좌익은 그러니까 약간 진보, 개혁, 사회주의 이쪽이에요. 그래서 좌익 쪽에서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정부를 세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쪽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한데 뭉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대립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운형이 이 두 개를 좀 이렇게 모아보려다가 암살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다음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둘이 만나서 회의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둘이 안 맞아. 그래서 결국 합의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부 수립, 한국의 정부 수립하는 문제를 딴 데 넘겨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요. 바로 유엔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그럼 남북한이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워라.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는데요. 여기서 북한이 우리는 유엔 필요 없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 그럼 하겠다는 애들만 해라.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워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 서로 다른 정부를 세워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의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 첫 번째 분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요. 북한을 갑니다. 북한에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다 와요. 왜냐? 협상을 하기 위해. 무슨 협상이냐?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분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서 통일정부를 만듭시다.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가는데 결국은 성과 없이 돌아오죠. 왜냐하면 북한도 이미 자기네들끼리 정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북협상은 실패하고 김구 선생님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다음 제주도에서도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역시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군인 경찰과 충돌해서 제주 4.3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래요?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승만의 바람대로 정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5월 10일. 그래서 50 총선거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우리나라 언제 선거한 적 있었나요? 최초의 선거고요.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대통령 뽑는 선거였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 총선이에요. 대통령을 뽑는 건 대선이죠. 그래서 총선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당에서 나왔는데 김구나 김규식은요. 불참합니다. 당연히 단독정부 수립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승만, 김성수 이런 쪽에서 그 후보를 내서 당선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소속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뽑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무소속 빼고는 요 이승만 쪽이 가장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조직합니다. 이들에게 미션이 있어요. 바로 헌법을 만드는 미션이죠. 그래서 열심히 헌법을 만들어서 발표한 날이 7월 17일. 여러분 7월 17일이 그래서 무슨 날이죠? 헌법을 제정한 날 바로 제헌절 아닌가요? 그래서 헌법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왕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화국. 그리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1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든 국회에서 대통령도 자기네들이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다 선거를 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바로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아까 무소속 빼고는 어느 쪽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쵸,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이 우리나라 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정부 수립을 발표합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 8월 15일. 그러니까 우리는 광복한 지 딱 3년 만에 정부를 수립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 이거 얘기했습니다. 논술도 했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파들을 잡아서 처벌하려 했는데 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 이승만은 친일파보다 공산당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 시기 북한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했대요. 8월 15일에. 그러니까 얼른 9월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 대표는 누구냐? 바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이 김일성이 그 아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은 이렇게 변했죠. 권력을 물려주면서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건국을 하면서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왕을 세웠다면 또는 황제를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선 왕실이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수립 끝!